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환영해요. 자, 오늘은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번 비디오에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말하기, 특히 표현들을 어떻게 익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고급진 글을 쓰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일단 제가 프랑스어 쓰기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프랑스어를 해요.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어권에 살면서 학교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데 학문적인 글을 쓰거나 이제 조금 더 고급의 전문적인 글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특히 에세이나 논문 이런 걸 불어로 써야 한다면 좀 어려워요. 소설을 읽는 거 이런 것도 좀 아직 완전히 쉽지는 않고, 저같이 대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교육, 어학을 따로 하지 않고 생활용으로 그냥 언어를 배운 경우, 저처럼 그냥 길에서 배운 경우, 또는 한 분야에서만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저도 미대 다니면서 3년 동안 프랑스어를 배운 거였는데, 프랑스어권에 있는 미대를 다니면서 이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였는데, 미술과 관련된 언어를 쓰고 말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이외의 분야가 됐을 때는 어휘력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딸리는 느낌이 있죠. 저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신 분들이 특히 쓰기를 어려워하실 텐데, 또 대부분 언어, 제가 지금 하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를 제외하고 또 많은 다른 언어들이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랑 격식 있는 글을 쓸 때는 문법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또 문체도 많이 달라져요. 한국어도 그게 좀 크게 드러나는 언어인 편이에요. 그래서 쓰기를 따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 이상 습득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연스럽게 늘지 않아요. 말하기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고, 지금 잠깐 서울에 와 있긴 하지만 프랑스에 살고 주변에 프랑스 사람들도 많고, 수업을 듣고 제가 가르칠 때도 프랑스어를 쓰고 거의 매일 말하고 듣는데, 쓰는 거는 안 한 지가 좀 돼서 갑자기 뭔가 고급진 글을 하나 써야 된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실수를 하고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헷갈리고 이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꼭 프랑스어나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쓰기 파트가 들어가는 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 또는 전공학교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입학해야 하는 분,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거 외국어로 쓰셔야 하는 분, 또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에 가셔야 하는 분 등등을 가르칠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저도 사실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주제는 필사라는 건데요. transcription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보통 저학년 단계 이제 애들이 한글을 다 배우고 학교에 와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 철수야, 안녕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할 때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연습시키는 목적으로 8칸, 10칸이 네모 칸 쳐진 공책에 교과서에 있는 글 따라 쓰고 이런 거 연습하는 거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라틴 알파벳을 쓰는 언어권의 경우는 그 5선지 있죠. 줄 5개 그어진 그 노트에 영어 칸 맞춰서 쓰면서 연습하는 것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거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종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필사하는 걸 또 많이 봐요. 자, 이게 특히 성경은 뭐 남의 나라 말도 아니고 번역된 거를 보니까 자기 한국어로 돼 있는데도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필사를 하는 건 글을 가장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곱씹으면서
천천히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사를 하는 건데, 자, 필사를 시작할 때는 좋은 텍스트를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부족한 분야, 내가 격식 있는 편집글을 써야 한다, 이제 다른 회사 사람들 거래처랑 연락할 일이 많다, 아니면 특정 형식을 지켜야 하는 공문서를 많이 발행해야 한다, 또는 글, 조금 소설이나 스토리가 있는 글을 잘 쓰고 싶다, 아니면 기사 같은 걸 쓰고 싶다, 논문을 쓰고 싶다 등등 본인이 특히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어느 언어든 그렇지만 소설이 거의 수준으로는 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문체가 일반 평소에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쓰는 문체랑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시간이 특히 고전 작품들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쓰는 문체, 어휘, 문법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소설이 거의 이 분야의 탑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필요하신 부족한 분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글을 고르실 때는 실제 모국어 사용자들이 쓴 글이라고 해도 문법, 문장, 형식, 어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글이 생각보다 많아요. 비문도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인터넷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이트에 올린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휘, 문법 틀린 거 너무 많아요. 블로그, 기사 이런 것들도 사실 완전히 신뢰할 만한 언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온 출처 없는 글은 필사하실 때는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노래 가사도 비추해요. 일단 노래 가사는 라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추가해서 발음을 만들 수밖에 없고, 어휘도 그렇고요. 또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구어적인 표현이 더 많고 문어체를 연습하기에는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전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편집글, 연설문 등등, 이렇게 우리가 월스미스라고 하는데 명문들을 찾아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번역되어 있는 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어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쓰기 연습을 번역체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필사를 할 때는 타이핑보다는 손글씨를 추천하는데요. 종이하고 화면을 보는 건 받아들이는 체계나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읽을 때도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하기에 좋고, 쓸 때도 종이 쓰시면 훨씬 더 습득하기에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읽는 것보다는 타이핑이라도 하는 게 좋고, 타이핑보다는 가능하시다면 손으로 직접 천천히 또박또박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필사를 하는 방법은 딱히 없고요. 책 펴놓고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지만 수업을 받아 적듯이 막 나중에 볼 생각으로 급하게 갈겨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언어라면 한 문장 읽고 외워서 한 문장 쓰고 이렇게 하시는 방식도 좋아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글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면 어휘나 표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앞뒤 내용도 찾아보시고 사전도 찾아보시고 물어보고 하면서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분량이 많을 필요는 없고요. 10문장만 쓰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완벽히 10문장이라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필사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목적으로 필사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 텍스트를 골랐고요. 제가 저번에 읽다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던 책이에요. 제목은 Le Deuxième Sex라고 하는 책이고요. 한국어로 하면 제2의 성이라는 책인데 수준이 조금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일반 소설이나 그냥
논설문보다는 수필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어서 이 텍스트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작가가 굉장히 명문장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텍스트를 골랐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써 내려가시면 되고, 문장 부호나 기호 같은 것도 저는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히 언어가 달라지면 문장 부호 쓰는 방법도 다른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프랑스어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저번에 번역 시험 때도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부호도 좀 보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모르는 단어 아니면 조금 애매한 단어, 이 단어는 좀 괜찮아 보인다, 내가 나중에 사용하고 싶다 하는 단어들은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글씨로 영어나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달아놨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요. 저도 오늘은 한 10문장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웬만하면 필기체도 안 쓰려고 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한 글자 스펠링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필사가 끝나면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는데요. 자, 오늘 썼던 10문장이면 10문장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 또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헤맸던 문장을 골라서 통째로 하나를 외우세요. 오늘의 문장으로 정해서. 이거를 평생 외우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우리 속담 외우기 이런 거 시키죠. 아니면 영어 학원에서 문장 외우기 이런 거 시키는 것처럼 한 구절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 써먹기에 좋아요. 특히 고급 어휘나 문법일수록 단어 하나를 그냥 구상적으로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실제 말이든 글이든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건 연어나 수거를 익히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공부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모든 종류의 공부가 다 그렇듯이 언어는 절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배우시든 간에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분씩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은 못하시더라도 시간 될 때마다 자주 쓰고 외우고 하는 훈련을 하시면 어휘력, 문장력 등등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를 언젠가는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언어를 배우시는 많은 학습자분들, 또는 해외 이주나 유학을 꿈꾸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유학 가 있거나 파견근무 이민을 갔는데 언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3가지 언어를 골고루 사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하나 완벽한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하나 완벽한 게 없는데 특히 영어나 프랑스어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배워서 쓰기 시작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사실 배울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같이 뭔가를 하나 배워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비디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혹시 또 공유할 만한 공부법이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